예, 감사합니다. 아주 김욱성 교수님 거의 1시간 동안 그 메타버스를 그 포스텍에 어떻게 적용하고 계신가를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1세션의 그러한 그 걱정이 많이 또 사라진 그런 느낌입니다. 하여튼 우리 총장님들, 우리 김욱성 교수님 그 강연 내용을 듣고 여러 가지가 궁금할 줄 압니다. 여기 이제 화면에다가 총장님들 참석 그 부분을 좀 띄워주시죠. 그래야 제가 확인을 할 수 있고 하니까. 먼저 그 우리 총장님들 그 의견 있으신 분은 거소하시어서 그 바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번 그 질의응답 시간은 한 4, 50분 충분히 그 시간을 확보하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우리 총장님들 궁금한 점들을 다소간아마 여기서 해결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뭐 이렇게 보면은 말이죠. 지금 포스텍에서 그 시행한 그런 부분들은 그 학생들의 그 강의뿐만 아니라 교수님들 연구 또 그 행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그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그 학사 운영 전체를 그 개혁하려고 하는 것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그 김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충분히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위원장님 말씀은 메타버스 어떤 그 자체의 기술적인 부분들을 이제 좀 중점을 둬서 말씀을 하셨다면은 그러한 그 기술이 아직까지는 교육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포스텍은 그것을 한 단계 뛰어넘어서 지금 대학의 그 학생들 수업에 비대면 환경 속에서 수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가 하는 대안으로서 이제 그것을 모색하다가 이 부분이 코로나19가 종식이 된다 할지라도 불가역적으로 어떤 하이브리드 교육, 메타버스에 기반한 교육으로 이렇게 더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시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총장님들이 그러한 부분을 시도할 때 충분히 그 포스텍의 경험을 참고할 수 있고 더욱이 그 우리 김 교수님 여기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또 총장님들이 이렇게 경청했으면 하는 부분은 이제 포스텍의 입장이 그 자기 학교의 경험을 이렇게 그냥 폐쇄적으로 안고 가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전부 다 개방하고 또 다른 대학과 공유 협력할 수 있는 그 자세가 이제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그 포스텍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총장님들 대학에 이 부분을 도입할 때 나름대로 시행착오도 덜 하실 수가 있고 하는 그런 것도 오늘 발표를 통해서 충분히 그 우리들이 느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요 정도까지 하고 우리 총장님들 뭐 궁금한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우송대학의 오옥성 총장님. 제가 네. 아까 첫 번째 질문에 좀 자제하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시행을 시작을 조금 해보고 하는 데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걸 보고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이제 그 실험 실습부터 시작을 해볼까 하고 물리 실험이라기보다는 저희는 보건복지학과들이 있기 때문에 생물학에서 인체 기초 실험, 그러니까 인체를 그 360도 VR하고 일반 VR하고 체크에 들어가서 레벨 1 수준 정도로 관련 학과들이 기존 실험을 하이브리드 교육하는 것을 한번 시행을 해 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우리들이 이제 공유대학으로 협업하는 미국 대학들이랑 같이 그런 것을 같이 묶어서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 아까 그 MR 강의실 구축이 저희는 인상적이긴 했는데 우리는 기존 강의실에서 프로그램 중심으로 해서 레벨 1 수준으로 시작을 할까 해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MR 강의실이랄지 그 다음에 전원에게 그 디바이스를 공급해 주는 거 이런 것은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운데 그런 것들의 선택지가 어떨지 하는 말씀을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제 공유대학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은 글로벌 디지털 공유대학에서 해외 5개 대학이랑 지금 기술 경영학 쪽을 요걸 조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스타트업 실습하는 데에서 부분적으로 그거를 좀 써먹어서 그 어떤 아이템을 한번 만들어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들어 본다든가 협업 작업하는 아까 교수님들이 이론 강의하고 조교들이 실험 실습 시켜주고 그 다음에 팀 경영하는 팀 티칭에서 외국의 그 대원대학들이랑 같이 한번 해봐서 최종적인 것을 전시회도 같이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려는데 거기에서 한번 저희한테 어드바이스 주실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은 저희들이 한번 배우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저희 AR 하신 교수님 혁신 지원 단장이 포항공대에서 그쪽 전공하신 그 고강일 교수이기 때문에 바로 연락하고 찾아갈 겁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세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먼저 일반 강의실에서 저희 MR 강의실에서 우리가 시도하는 것과 같은 유사한 시도를 할 수 있는가라는 성격의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답은 가능합니다. 단 일반 강의실에서 잘 안 보이는 콘텐츠나 잘 안 보이는 색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렇게 피하시면서 강의 구성을 하시게 되면은 일반 강의실에서도 이제 큰 지장 없이 강의는 수행할 수 있는데 대신에 선택 가능한 다양한 어떤 표현을 하는 것은 조금 불편해지겠습니다만은 사전에 컨텐츠를 잘 설계를 하시면 아마 일반 강의실에서도 강의를 구현하는 데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 필요하다면 저희가 언제든지 저희 시행착오와 노하우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토론식 수업과 관련된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이미 상용화된 툴들이 많이 지금 배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인게이지라든지 이런 식의 다양한 툴들이 나와 있어서 학생들이 자신의 모습을 아주 쉽게 아바타로 만들어서 상호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앞 시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사람과 똑같은 표정과 똑같은 제스처를 하지는 않겠지만 그렇지만은 그 공간에 실제로 있지 않은 학생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받고 하는 것을 가상의 공간에 들어와서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것 역시 이미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구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리고 세 번째 질문도 사실은 국내 해외 여러 조직에 있는 그 조직 간의 어떤 협업의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앞서 인게이지를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을 사용하시게 되면 그런 위치에 관계없이 해당되는 툴만 가지고 있다면은 사실은 그런 인터랙션이 가능하고요. 일부 툴들은 VR 헤드셋이 없이도 일반적인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을 가지고도 접속할 수가 있는 툴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기적으로 준비가 된 곳은 VR 헤드셋을, 기기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은 태블릿과 일반 랩탑을 이용해서 협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아마 가능하실 것 같고요. 혹시라도 중요한 게 이제 새로운 시도를 누군가는 굉장히 시행착오하면서 이렇게 배워왔는데 그 내용을 한번 공유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한번 찾아오셔서 저희들이 시행착오도 같이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그 이철성 건영대학 총장님. 지금 잠깐 자리를 비신 것 같습니다. 다른 총장님.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전원입니다. 전원 총장님 먼저 해주십시오. 예, 우리 두 강의 잘 들었고요. 우은택 지금 원장님은 이 지금 줌 회의에 참석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그 우원장님이 네. 그 기난 일로 그 아. 일단은 강연을 하시고 지금 자리를 같이 못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 원장님 강의 들을 때는 제가 메타버스를 좀 잘못 이해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이번에 이제 우리 교수님 강의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교수님 메타버스는 메타라는 언어와 버스, 유니버스의 이 조합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메타라는 말은 실제로는 가상이라는 말이 되겠죠. 그다음 유니버스니까 가상의 세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노래를 하든 교육을 하든 게임을 하든 졸업식을 하든 그러면 그게 메타버스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김기사 운전 로드맵 운전 그게 가이드 그다음에 이제 티맵 이것도 가상 공간에서 우리를 안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저는 메타버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 교수님 맞는지 답을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해부학을 한다고 해봅시다.
실제 학생들이 사람을 실험을 하면 자르고 하면은 예를 해보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공과대학은 인체를 상대로 하는 어떤 물건을 만드는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공과대학의 해부학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우리 브레이크를 설계를 하고 계기판이 전부 다 인간 심리학에서 나온 거잖아요.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 발이 먼저 갈 수 있는, 눈이 먼저 갈 수 있는, 손이 먼저 갈 수 있는 그 계기들이 다 놓여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공과대학에 예를 들어서 많은 시체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멋지게 이 가상 공간에서 지금은 아직도 시체 그런 교육용 해부학이 있죠. 예, 하지만 조금 더 리얼하게 본인이 그 메스를 들고 자르는 실험을 해보려고 이게 어떤 거다. 아까 또 그 재난 것도 상당히 좋은 예를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자로 안에 들어가서 보는 그건 우리가 실제로 들어가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교육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는 유용하다고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강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 한 사람뿐일 거예요. 물리학 강의는 전 세계에서 만약에 올림픽 경기를 한다면 한 사람은 금메달 딸 수밖에 없지 않나요? 강의는 그 사람한테 들으면 난 학생들이 가장 수혜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물리를 모든 대학에서 잘 가르칠 사람도 많지만은 우리도 이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우리 티처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거는 피해자는 누구죠? 고스란히 학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학생들은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온라인 수업이 훨씬 더 좋다고 지금 서로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과목이든지 가장 잘한 사람이 그 수업을 올리면서 그러면 다른 우리 교수들은 티처, 투터 어떤 역할을 학생들하고 실제로 체험을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저는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포항공대가 먼저 역시 우리나라 대학에서 이렇게 선두로 메타시티 유니버시티 약자 되겠죠. 예.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저는 부산대학교 총장을 4년 마치고 동명대학 사립대학에 왔습니다. 이 사립 동명대학은 포항공대보다는 조금 크지만 사이즈가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가면은 우리 교수님 친절하게 좀 가르쳐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사실 질문을 김 기사 같은 툴도 메타버스의 일종이냐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을 먼저 해주셨는데요. 사실 앞서 운택 원장님처럼 제가 이렇게 완벽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자신은 없습니다만은 아마도 그게 실시간으로 구현되는 디지털 트윈처럼 가상의 세계를 만들면서 자동차를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 본다면 메타버스의 한 구성 포함되는 한 예라고 저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은 너무나 이 분야에서 조예가 깊으신 원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답변을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는 걸 꼭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강의를 하시는 단 한 분 내지는 극소수의 교수님 외에 나머지 교수님들 내지는 어떤 그런 강의에 노출되지 않는 다른 일반 강의를 들은 학생들에 대한 말씀은 사실 굉장히 민감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메타버스 인터랙션이 굉장히 발전이 되면 실제 지금 얼굴 표정이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근데 조만간 페이스북이나 다른 여러 회사에서 이 얼굴 표정에 대한 전달, 제스처의 전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헤드셋은 눈동자를 따라갑니다. 사람은 어디를 바라보는지가 되게 중요한 사회적 동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눈동자를 따라가는 기능은 이미 상용화 됐고요. 얼굴 표정을 따라가는 것 역시 상용화 임박했습니다. 그리고 손 동작 정도는 카메라가 달려있는 대부분의 헤드셋에는 부분적으로 이미 구현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그런 좀 리얼한 모습을 한 상태의 메타버스가 구현된다면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사이트를 나누는 학생들과 인사이트를 조금 더 많이 가지고 계시는 교수님들께서 거의 평등한 상태에서 열띤 토론하는 식의 수업도 아마 곧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하고도 인터랙션을 인게이지 공간에서 해보면 사실 누가 교수님인지 누가 학생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평등하게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저도 모르게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의 상황은 아마 곧 가능하지 않을까. 아까 뭐 질문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도 100% 동의한다는 말씀드리고 찾아오신다면은 친절한 거는 100% 제가 약속드릴 수 있고요. 찾아오시면 저희가 최대한 저희들이 겪었던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유 드려서 총장님께서 우리가 겪었던 시행착오 없이 또 다른 시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 조금만 제가 네. 좀 더 보태면요. 물론 이게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은 예를 들어서 디바이스를 차면은 교수가 그 학생이 얼마나 이해를 할 수 있는지도 파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장관께서 HT 교육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이테크, 하이터치. 그렇게 AI가 그 학생의 능력을 파악을 해서 그 수준에 맞는 교육이 맞춤형 교육이거든요. 한 강의실에 다 모아놓고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거는 뭐 레벨이 다 다른데, 그럼 이 강의를 하면서 아마 정말로 리서처라든지 아니면은 뭐 좋은 대학 수준에 있는 학생들은 공부하러 들어온 애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정말로. 근데 대부분의 대학은 그저 학점을 따기 위해서 딴 생각하면서 수업을 듣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원한다고 한다면은 뭘 디바이스를 어디에 차면은 본인이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아마 티처가 곧 이해하는 시대가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예. 답변할 수 있는 이야기는 하고 저도 그런 시대가 곧 올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건양대학의 이철승 총장님. 예. 예, 오늘 김욱성 교수님 강의 참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가고 싶은데 여러 대학에서 가면은 여기 이 포항공대에서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서 어떻게 공유해서 가보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여러 가지 궁금하고 한데 이 메타버스 시대의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직 기술적 개발이 조금 안 됐다. 이 상호 교감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이 좀 많이 투입이 된다. 이런 부분들이 특히 지금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에서 그 효과가 높아졌고 오히려 그것들이 이제 종식이 되고 나면은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어떤 비관론도 조금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MZ 세대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상현실 속에서도 사회적 인간적 관계들을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익숙한 세대들이다. 뭐 그런 면에서 이제 교육 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이 학생과 교수가 참여하는 가상 공간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데에는 굉장히 공감들을 하고. 우리 대학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추진을 해 나가고 고민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강의를 개발하려고 한다면, 이제 굉장히 강의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강의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강의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이 지원의 기준이라든지, 어떤 강의부터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의 논의들을 통해서 이 강의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것인지 어떤 기준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의 반응도나 이렇게 학습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수자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분석 자료들은 있는지, 그 중에서도 또 제일 궁금한 것들은 아무래도 훌륭한 이 다음번 강의에 쓸 수 있을 정도의 훌륭한 리포트를 냈다고 하지만 그룹 간에 팀 간에 이 수준차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수준차들을 극복하기 위한 교수학습의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존재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앞으로 대학 간 공유라고 하더라도 컨텐츠의 수준에 따라서
서로 나눌 수 있고 안 나눌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또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수준에 따른 것들이 이제 대학 간의 공유가 무조건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분석해서 좀 대처를 하시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해 주셨고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포항공대에서 가상현실 기반의 강의를 만들 때, 강의 콘텐츠를 만들 때 우선순위는 먼저 시도하시는 분이 아직은 먼저 그 강의를 만드는 쪽에 기회를 얻으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새로운 시도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물리학과에서 일반 물리 실험을 1학년 전면 적용하는 게 저는 전자과에 있습니다만은 엄청나게 그 부담이 되는 결정이셨을 텐데 과감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아직까지는 경쟁을 막 하는 상태에서 누가 먼저 가져가는 식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해보겠다는 조직에서 먼저 강의의 어떤 컨텐츠를 제안을 하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혁신센터에서 특정한 뭐 어떤 나름의 기준으로 봤을 때 큰 문제가 없으면 지원을 해드리는 식으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경쟁보다는 먼저 하겠다는 사람이 먼저 강의 컨텐츠를 만드는 식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님들의 피드백과 그 다음에 팀 간 수준의 격차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제 일반 물리학 실험을 진행한 다음에 학생들의 피드백에서 심지어 팀 간 격차가 좀 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런 피드백들이 실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일반 물리학 실험을 수행한 결과에 대한 교수님들의 피드백과 팀 간 격차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까에 대한 거는 지금 저희들도 이제 파악을 하고 고민을 할 한 주제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기회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제가 직접 가상현실 및 MR 기준의 강의를 2번 진행을 했고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실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진행하면서 제가 받았던 느낌이 아까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대학원생은 C 랭귀지나 코딩을 했던 경험이 없는 친구가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코딩에 아주 능숙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코딩을 한 번도 안 해봤던 친구들은 아무래도 컨텐츠 만들 때 좀 더 고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모든 팀에 우리 연구실 인원들이 한 명씩은 배치가 되어서 그런 팀 간 격차를 좀 이렇게 우리 연구실 인원들이 좀 채워주자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건 앞으로도 계속 풀어야 될 숙제 같고요. 강의 효과에 대한 교수로서의 반응은 놀라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상현실이란 것이 기술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하는 예술이거든요. 예술이고 공연이거든요. 가상의 공연인데 학생들이 몰입하는 순간에 만들어 온 결과물은 사실은 예상을 초월한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처음 한 학기 수행한다면 제 소감은 학생들이 몰입하게 만드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만들었던 과정이었고요. 가지고 온 결과물이 아까 보셨던 LCD 해석하기 위한 그 어떤 교육 콘텐츠는 학부 교육에 적용될 예정이고요. 오늘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만약에 학교 오시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화재 탈출 콘텐츠가 있습니다. 저는 무슨 게임 만드는 줄 알았는데 그걸 통해서 실제 공포감을 느끼면서 실제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탈출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이걸 포항공대 건물에 적용해서 실제 학생들이 쓸 수 있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게 됐고 또 다른 팀은 농장 체험이라고 해서요. 그냥 바람 불고 비 오고 해 뜨고 해지고 동물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평화롭게 보는 그런 체험입니다. 근데 이것도 나름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나름의 어떤 컨텐츠를 만들려는 계획을 세우고 몰입하게 하는 순간에 가지고 온 결과물들이 일반적인 리포트를 볼 때랑 상당히 다른 수준의 것들이 온다는 걸 보고 저는 사실은 처음 한 학기 결과는 놀라움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청운대 이우종 총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음소거를 안 해서. 들리십니까? 네네. 저는 지금 오늘 2개 강의를 완전히 그 초보자의 입장에서 공부하는 입장에서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또 이제 우리 대학처럼 군 지역에 위치한 아주 그 지방의 작은 대학이고 또 그 대학 단과 대학들이 뭐 공연예술대학이라든지 보건사회대학 또 호텔관광대학 뭐 이런 분야가 있어서 물론 이제 인천 캠퍼스에는 공대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것이 이제
포스텍이나 카이스트 같은 이러한 역량이 있는 대학에서 기술 개발을 하고 또 그거를 시도하셔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우리 같은 대학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거를 좀 적용한다든지 아주 초보적인 단계라도 쓸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은 자율주행차 같은 것이 지금 기술 개발은 거의 완벽하게 돼 있다고 하는데 지금 사회에서 아직 자율주행차 자체는 돌아다니지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법적인 문제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중원대학 총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대학 지금 또 특히 요즘 이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방 사립대학들은 이런 여건에서 어떤 거부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사실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입장에서 보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대학에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걸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하는 것은 또 그나마 경쟁에서 뒤처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총장으로 2년 전에 와서 과감하게 이제 AI 운영학과라는 걸 처음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AI를 우리 대학에서는 연구할 만한 그 패컬티들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족하고 또 재정 지원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또 그거를 뒤따라오는 뭐 학생들이 과학기술계를 하는 학생들이 탁월한 점도 좀 아니고 해서 저는 대학의 목표를 아주 그 지역과의 협력 이쪽으로 바꾸고 정말로 이런 하이 테크놀로지의 이 기술들이나 이런 것은 카이스트나 포스텍이나 또는 그 전에 우리 김 교수님이 근무하셨던 그런 대기업에서 이렇게 발전을 시켜주시면 저는 그러한 기술을 도구로 활용해서 뭐 예를 들어서 공연 예술을 할 때 이런 AI 기술이나 또는 메타버스의 어떤 이런 기술들을 적용해서 공연의 퀄리티를 높인다든지 또는 호텔 관광대학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그런 것을 접목해서 또 서비스의 질을 개선한다든지 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AI 운영학과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AI 운영학과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상당히 좀 한계가 있어요. 저 자신도 지금 이거를 좀 강화시켜서 저희들은 기술 개발이나 연구 개발이 아니라 이런 다른 학문들이나 다른 지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접목을 시켜서 그 일들이 퀄리티를 높게 해주는 이런 거를 좀 추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오늘 공부를 하면서 이거 어떤 것부터 해야 될까 하는 건데 끝으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면 첫째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카이스트나 포스텍의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 우리 지방사립대학의 패컬티 역량이나 또 학생 역량도 그렇고 또 재정적인 여건이 이런 데서 시작을 한다면 즉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시작한다면 어떤 것부터 천천히 기초부터 해나가는 게 좋을지 이런 거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AI 운영학과라는 걸 이제 만들었는데 그래서 운영자를 붙였습니다. AI 학과나 뭐 AI 뭐 이런 학과가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좀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교수 초빙도 작년에 한 분을 모셨는데 이분이 1년 있다가 그냥 다른 대학으로 또 가셨어요. 이제 지방대학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교수 초빙을 하면서 이분들에게 어떤 태스크를 맡겨야지 그 학과를 좀 더 살리면서 제가 그 학과가 잘 되면 이제 그런 관련 학과들을 조금 더 확장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그 학생 모집부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김 교수님께서 지혜를 좀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네. 간단하게. 예, 첫 번째 질문이 이제 무엇부터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고요. 현재
한 20대에서 한 50대 정도 되는 소규모의 VR 헤드셋을 확보하시면 그 헤드셋이 그 총장님께서 아마 학교 내에 진행되는 교육 중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비싸거나 위험하거나 접근할 수 없는 콘텐츠가 도입돼야 되는 교육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거기 활용하시면 실제 비용 측면에서 분명히 이점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소규모 그런 운영을 하시면서 그 헤드셋을 대여하고 대여 반납하고 하는 식으로 운영하시면 수동 문제만 잘 운영하시면 사실은 그런 수업의 효과를 올리는데 활용함으로써 비용 측면에서 좀 유리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MR 기술이 발전되는 추이가 중요합니다만 또 하나 아까 우 원장님이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스마트폰의 다음이 이 안경입니다. 따라서 이 안경은 우리가 학교에서 다 사다 줄 필요가 없는 시대가 곧 올 겁니다. 따라서 이런 MR 기반의 교육 체계나 이 안경과 같은 모습을 가진 메타버스 시대가 왔을 때를 대비를 한 교육 체계를 미리 준비하시면 사실은 그때 언제 시기가 왔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이제 그런 훌륭한 교수님들을 모시고 하는 측면은 사실 제가 외람 넘치게 답변 드린 부분은 아니라서 저는 응원의 마음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그냥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그 한양대학교가 중심이 돼서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서 하이브리드 강의실 구축이라는 사업을 했어요. 그 사업에 우리가 제안서를 내 가지고 약 한 1억 조금 안 되는 돈 7천 8천만 원에 일단 그 하이브리드 강의실을 하나 아주 그 첨단 강의실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거부터 작은 거지만 우리 대학에도 이런 거를 하고 있다 하는 것부터 거기에는 이제 헤드셋도 다 들어가 있고 또 강의도 한양대학교하고 거기에 그 컨소시엄에 들어가 있는 7개인가 8개 대학이 일부 강의를 공유하면서 학생들이 들을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출발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 또 저희 같이 이제 좀 열악한 대학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아까 다른 총장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그 포스텍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를 그 프레지던트 서밋에서 그 총장님들을 모아서 한번 같이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또 괜찮겠다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그 지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우정 총장님 말씀에 괴를 같이 해서 동양대 이하운 총장님도 그러한 그 동일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뭐 프레젠터 서밋의 홍남석 원장님께서도 우리 여기에 참여하고 계신 그 2021 PC 그 PS 서밋 그 총장단들이 한번 단체로 포항 공대를 방문해서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현장을 직접 보시고 그리고 또 경험을 공유하는 그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총장님들 의견을 여기서도 좀 이제 시간 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바로 다음에는 지금 이제 우리가 5시까지인데요. 지금 4시 49분인데 고려대학의 그 정진택 총장님 먼저 말씀 주시죠. 정 총장님. 예, 정진택입니다. 제가 그 강연을 우리 김옥성 교수님 강연이나 앞에 강의를 끝까지 처음부터 쭉 듣지 못해서 제가 어떤 의견이나 카멘트 드릴 입장은 아니라서 좀 주저했는데요. 기회를 주셨으니까 지금 여러 대학 총장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또는 지방에 있기 때문에 고민이 아니라 사실 규모가 큰 대학도 또 수도권에 있는 대학도 이러한 변화에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는데 과연 어느 것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고민입니다. 동일한 공통적인 고민이라 생각이 되고요. 근데 외람되지만 카이스트나 포스텍이나 또 일부 대학들이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기술도 개발하고 시스템도 구축해 놓았는데 외람되지만 김옥성 교수님도 만약 이런 것을 좀 도와주실 수 있냐 그러면 도와주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이 뭐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기술을 또는 그런 노하우를 이렇게 공유해 주시더라도 결국 각 대학에 그거를 실현하려면 재원인 것 같습니다. 재원. 그렇죠? 그 제한된 재원으로 우리가 정말 인건비, 운영비 여러 가지 쓸 게 많은데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 혹 다른 총장님들은 저희 학교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참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확장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교육부한테
뭐 지금 재정 지원 사업을 좀 늘려달라 할 때 그 명분 또는 용도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은 정말 정부가 그 학교의 규모에 상관없이 좀 도움을 줘야 되는 게 아닐까. 헤드업 디스플레이, 뭐 헤드셋 같은 거 정말 하나에 싸지 않은데 포항공대는 포스텍은 학부생의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전원 신입생한테 제공을 한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뭐 신입생 규모가 1000명, 2000명 이런 데는 어느 과만 하고 어느 과는 안 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김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접근성이 어렵고 또 위험하고 이런 과목 또 그런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먼저 시작하다는 건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이제는 교육부에서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 사업 해서 컨소시엄을 지금 7개 마련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래봤자 77, 49, 한 40개, 50개 미만 대학들이 그 혜택을 보고 있어요. 내년에 또 더 많이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위기는 조성되어 있으니까, 좀 정부의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재원을 좀 더 요청을 드리고, 또 기업체한테도, 기업체와 또 지자체한테도 이런 구체적인 그 용도가 분명한 것에 대한 좀 그 도움, 또는 참여 이런 걸 부탁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옥선 교수님 좋은 강의 해주셨는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지 못했습니다만 그 많은 경험을 다른 학교랑 좀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총장님 말씀하신 건 대학신문도 아주 깊은 그런 공감을 표하고요. 대학신문이 적극 나서서 정부나 또 지자체에도 그런 입장을 좀 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건대학의 이익현 부총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닙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그 좋은 강의 많이 들었고요. 저도 사실 이 분야에서 문외한인데 오늘 너무나 그 많은 그 내용을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총장님 대신 제가 참석하게 된 것 다시 한번 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우선은 저희 모건대학교도 같은 지방대학교로서 같은 여러 대학과 같은 입장이 있을 거라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까 김옥순 교수님께서 한 가지 그 기준을 제시해 준 것이 상당히 저희들한테는 시사점을 주시는데요. 우선 비싸거나 위험한 분야, 이런 분야부터 우선 활용해 보는 게 어떤가, 이런 제안을 참 주신 것 같고요. 저는 들으면서 이런 기술이 두 가지 가능성을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새로운 어떤 가능성을 제공해 줬을 뿐만 아니라 좀 싼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해 줬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고려대학교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현실적으로 유용한 것이라면은 교육부 차원에서 조정 내지는 지원을 좀 많이 해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대학신문에서도 역시 좀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견학할 기회가 있으면 저도 총장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저희 모건대학교에서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의견 주시는 분 한 분 남았는데요. 동양대학의 이하운 총장님. 네, 동양대 이하운 총장님, 잠깐 지금 또 자리를 비신 것 같습니다. 지금 4시 55분인데요. 오늘 메타버스와 연관해서 이제 아주 전문가에게 우윤태 원장님께 메타버스의 기술적인 수준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서 아주 소상하게 말씀을 들었고요. 그러나 이제 기술적인 수준에서 교육 파트에 이렇게 적용하기에는 몇 가지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포항공대의 김욱성 교수님을 통해서는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들이 비대면 환경 속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또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그런 아주 선제적인 시도들에 대한 좋은 강연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총장님들이 많은 또 의견을 주셨고요. 그런 의견을 토해서 이제 우리
한국대학신문에서는 또 포스텍 그 방문 일정을 좀 총장님들과 의논을 드려서 잡으면은 그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지난번 그 김무한 포스텍 총장님을 만났을 때 이 메타버스를 통한 그 교육의 혁신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또 일반 우리 대학들하고 같이 공유한다는 그러한 말씀도 해주셨기 때문에 금명간 그 한번 포스텍하고 의논을 해서 그러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대강 그 논의를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 우리 홍준 대표님. 네, 네. 우리 홍준 대표님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총장님.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뵙게 되니까 또 새로운 느낌입니다. 저희 이제 그 비대면 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 학생들의 심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2022년 3월 코로나가 처음 시작될 때 학생들에게 그 의식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 혹은 전면적인 온라인 수업의 선호도가 그 당시에는 한 59% 정도 됐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창간기념 대학생 의식조사가 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료를 좀 보니까 그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 그리고 전면 온라인 수업에 대한 선호도가 작년 3월에 조사한 거에 비해서 10% 정도 올랐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학생들은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그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 혹은 전면 온라인 수업을 조금 더 많이 선호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제 가장 그중에 아쉬워하는 부분이 그 컨텐츠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일반적인 교수님들이 그냥 강의실에서 하던 강의를 그냥 온라인으로 옮기는 거 말고 조금 더 온라인에 특화된 강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좀 다수였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메타버스를 이용한 그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30% 이상의 학생들이 도입하면 굉장히 좀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오은택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존에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이나 아니면 뭐 일부 그냥 개별 학교에서 하는 거 말고 그 교육을 위한 통합 그 메타버스 시스템이 있는 것이 자기네들한테 굉장히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이는 이제 그 이론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이나 그 학습 소비자인 대학생들이 원하는 것도 일치하는 부분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 한국대학신문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포스텍이나 열심히 하고 계신 대학들의 사례들 그리고 기업들의 네트워킹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어떤 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도록 또 여론 형성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저희 대학을 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메타버스를 통한 그 교육 혁신, 뭐 먼 일 같지만은 이미 우리 앞에 다 다가와 있고요. 또 선도적인 대학들은 그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교육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그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가장 감명 깊은 것은 실질적으로 메타버스 컨텐츠를 개발해서 그것을 직접 강의에 적용해서 그 아주 그 감동적인 결과를 그 갖고 오신 그 우리 김욱성 교수님의 그 소감 발표, 그것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학생들이 놀라울 정도로 몰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메타버스를 이용한 이제 교육 혁명은 코로나19가 종식이 된다 할지라도 앞으로 계속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은 지금서부터라도 하나하나씩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겠고요. 뭐 교육 인프라 확충뿐만 아니라 그 강의를 이제 실행할 교수님들에 대한 그 교육도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아까 총장님들이 제안해 줬듯이 그 선도적인 그러한 실험을 하고 있는 포스텍 그 견학단을 우리가 조직을 해서 총장님들 같이 한번 포스텍을 방문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오늘 2차 컨퍼런스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총장님들 감사합니다. 네.